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철홍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노사이드라는 주제로 지문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원도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 제노사이드가 뭐냐라는 이런 내용을 달고 있는 지문이에요.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신 자료 저희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정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노사이드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이 제노사이드라는 말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정말 좋지 않은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구분해서 해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 제노사이드는 이 사이드라는 말이 우리 그 하머사이드 할 때 이 하머가 사람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사이드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래서 이 살인이 되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쥔에서 이 파생된 그 접두 형식으로 이제 앞에 넣어서 어떤 특정 그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이 집단을 죽인다고 해서 이 집단 살인이라고 그러죠. 제노사이드. 자, 그리고 이 매사커는 대학살 그 집단학 집 그다음에 이 대학살 학살 이렇게 해서 슬러터라고 이 원래 이게 도축이죠. 도축인데 동물 잡듯이 아주 잔인하게 한 사람을 죽여도 예를 들어 학살이라는 말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어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말이 이 학살이고 그게 정말 규모가 크게 되면 이 대학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륙이라고 해서 이 학살과 대학살의 그 중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니지가 있고요. 사륙. 자, 특정 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 이렇게 구분을 각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보실까요? Genocide. Both sides in the Israel-Hamas war have accused each other of intending to commit or carrying out a campaign of genocide against their respective population. 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양측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조직적인 집단 학살 행위를 범하거나 자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다고 이제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자국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이 단순 인구 수를 줄이는 그거가 아닌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군에서도 특정 certain population에게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한다, 혜택 그런 식일 때 어떤 이 몇 명이 사느냐 그 수를 세는 게 아닌 그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군내 특정 집단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And some human rights activists and watchdogs say they are seeing signs of genocide in the conflict. 네. 그리고 몇몇 인권 운동가와 감시 단체들은 이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집단 학살을 이번 전쟁에서 그에 대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플릭트가 정말 많이 해석이 되죠. 밑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다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 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컨플릭트가. 그래서 세분화해 보면 갈등, 디스코드, 그다음 디스퓨트, feud 반목, 그다음에 전투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전쟁까지도 가곤 하죠. 묘사적으로. 한반도의 6.25 전쟁 때도 또 코리안 컨플릭트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이 쌓이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나 조짐이라는 얘기죠. 그걸 의도적으로 보낼 때에는 묘사로 신호탄이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씁니다. 그래서 둘이 용례가 좀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South Africa has formally accused Israel of genocide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남아프리카 공화국, 즉 남아공은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학살 혐의,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일단 포멀은 정식, 형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거고, 이제 오피셜은 프라이빗한 게 아닌 공식적으로라는 얘기죠. 구분하시면서 어큐스가 일반적으로는 법원이라는 이런 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그냥 비난이라고 기본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남아공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하는 고소, 고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구분해야 돼요. 이 고소라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한다고 그래서 쓰는 말인데, 지금 남아공은 여기서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발이라고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Application places Israel's genocidal acts and omission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Israel's 75-year apartheid. 네, 이러한 소송이 이제 신청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집단 학살 행위 그리고 부작위를 이스라엘에서 75년간 행해진 인종 분리 정책의 보다 광범한 맥락 속에 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미션은 기본적으로 뭔가 정보 같은 거 빼는 누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락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로 할 때 행정 쪽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어떤 해야만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럴 때 부작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미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네, 다음. But what exactly is genocide? How is it prosecuted in the international justice system?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어떻게 국제사법제도에서 기소 처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prosecute는 여기서 기소죠. 당연히 기소인데 이게 전쟁, 작전 뭐 이런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죠. 전쟁을 수행하고. 자, 그 다음에요. justice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자, justice, 미국 법무부, 그 다음에 bring justice, deliver justice 하면 정의 구현,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나 단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법관, 그다음 형사사법제도, 오늘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군사재판 통일법, UCMJ, 그 다음, 5구심, 정당화나 명분 쌓기, 끝에 불이익, injustice까지 있고요. 이 시스템이란 말도 경우에 따라 해석이 많아요. 제도, 체계, 체제 개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는데 지금 주디셜이 오늘 나온 식입니다. 사법, 제도, 그다음 미사일은 기계, 체계, 그다음에 인체 개통, 그다음에 체제적으로 중요한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레짐처럼 해석이 된 경우도 있어요. 번역이. 그래서 그 정도를 염두에 꼭 두시면서 하시는데 지금 오늘 여기는 사법제도죠. 그렇게 해서 A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ted political rhetoric around genocide and these formal charges?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격앙된 정치적 언사가 집단 학살과 이들 정식 기소에 대해서를 중심으로 이 둘 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레토릭은 뭔가 정치적 수사라고 이게 사전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사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인베스티게이션 이거하고도 헷갈리죠. 그렇기도 하고 뭔가 좋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레토릭을 주로 언사라고 합니다. 레토릭. Genocide is thought of as the crime of crimes where you're actually trying to destroy the population as such. 네, 이 집단 학살이라는 거는 범죄 중에 범죄로 여겨지는데 이를
이를 통해 실제로 그와 같이 어떤 특정 집단을 괴멸하고자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Layla Sadat served as a special advis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secutor and is now with th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네, 사다트 씨는 국제사법재판소 검사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워싱턴 대학교 법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소속이십니다. At the heart of any legal case for genocide is the 1948 Convention,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네, 어떠한 법률, 이 집단 학살에 대한 법률 사건이든지 그 핵심에는 1948년 미국 국제연합이 수립한 협약이 있는데요. 이는 이 제2차 세계대전과 그 당시 나치의 독일인 집단 학살의 여파로 구축이 된 것입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상급의 이제 외교 문서가 트리티라고 하죠.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세분화한 각 분야별로 하면 주로 컨벤션이라고 협약 쓰고요. 그걸 하위 단위로 또 세분화된 기술적 사항들을 담아내는 자유무역협정 같은 데 볼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협정. And the Holocaust. The draft Convention on Genocide is being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day. 네, 이 집단학살에 관한 협약 초안은 오늘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The codification in the convention itself really is a description of what happened during the Holocaust. 네, 이 협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법제화는 실제로 당시 홀로코스트 사건에서 발생한 것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Subsequently, there was a hesitation to expand the use of this term because of its sort of symbolic importance as this was the crime of crimes. 네, 이후에는 이 용어를 확대 사용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이것이 범죄 중에 범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텀이 genocide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거죠. 텀이 기간도 되고 용어도 되고 좀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조건도 되고 최근 트럼프 지금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볼 수 있는 말인데 second Trump term 이렇게 해서 제2의 임기, 두 번째 임기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죠. 합쳐가지고는 트럼프 2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But politicians and activists often use genocide in their rhetoric to draw attention to mass atrocities and war crimes. 네, 하지만 정치인과 운동가들은 자주 이 집단 학살을 자신들의 언행에서 사용해서는 집단 만행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 주목을 끌려고 합니다. 자, 이 만행이란 말은 아주 야만적인 행위, 그래가지고 brutal act를 한 단어로 이제 써서 우리 일제 시대 관련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atrocity, 만행. 자, 밑에 딸려 있는 각주 마저 보실까요? 시그널 요까지 됐고요. 오피셜 됐고, 네, 여기에 딸려 있는 각주는 다 처리를
처리가 됐네요. 네, 오늘 제노사이드라는 말, 다른 메사커라든가 그런 단어들과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그 단어 가지고 주제 정리해 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